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후보는 노원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용적률이 500%까지 가능한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하고 층수 제한과 안전진단 등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연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총 5만 4,445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올해 서울 공급 가구 중 87.4%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공급됩니다. 지난해 분양 일정이 미뤄진 2만 5천여 가구는 일정이 연기된 곳들로 예정대로 공급된다면 시장은 한결 숨통이 트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또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0.25%포인트씩 연 1%까지 올렸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물가와 또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롭게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노란 톡방에서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도 받아보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함께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지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원 이사님이 소개해 주실 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1.5룸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유형입니다. 시세 현재 5억 8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참 좋지가 않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전 세계 경제를 뒤덮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터키는 현재 금리를 인하하면서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이 터키 부동산에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터키 같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바로 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자, 이사님께서 바로 용산구 이태원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또 지금 현재 이 입지 분석까지 좀 해주시죠.
네, 워낙 규제가 많고 그리고 최근에 터키만 리라가 폭락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 그렇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줍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보고 굉장히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방송에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외국의 부동산에 지금 눈 돌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이색적이고 앞으로 세계인들이 정말 사고 싶어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 이태원동이 될 겁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왜 터키에 지금 줍줍을 하면 안 되나?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런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터키에 지금 리라가 폭락을 하면서 30평 아파트가 5천만 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이 아파트를 5만 채를 뭐 사들였다. 그래서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정을. 이렇게 지금 저희 투자자들이 저한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은 하죠. 결론은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이거를 이제 우리 IMF 때 상황하고 좀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1997년에 IMF가 시작이 됐고 2001년에 끝났습니다. 한국 IMF 시작을 했을 때 딱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때는 경제가 정말 무너졌죠. 모든 일자리를 잃고 금융사, 은행도 문을 닫고 아주 좋은 땅값도 떨어지고 하물며 강남의 집값도 20에서 30%, 반값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핵심지 뭐 가릴 거 없이 정말 경제 상황이 안 좋았고 집값이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2배 이상 폭등을 했었죠. 그때 집을 사셨던 분들 그것은 정말 위너다라고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도 못 샀습니다. 근데 현재 터키 상황을 볼까요? 환율은 역시 폭등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여기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집값도 상승 중이라는 겁니다. 이 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뭐냐? 터키 집값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만 이 환율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여기는 터키는 우리의 IMF 상황과 지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이 아파트가 그럼 5천만 원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팩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핵심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좀 그 터키에서 외곽 쪽에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의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런 것들을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환차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통화인 우리가 이제 우리 돈을 갖고 나가서 이걸 사야 되겠죠. 그러면 1억을 갖고 그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리라화로 환전을 해서 이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근데 집값이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1억 5천까지는 올랐겠죠. 그런데 그거 갖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환율이 1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다시 달러로 바꿔서 다시 원화로 또 환전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환차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환차손이 생길 수도 있고 환차손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뭐 그냥 그 손해가 없이 손해가 없을지라도 여기 가는 비용, 신경 쓴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에 만약에 정말 줍줍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신호가 와야 되냐면 그 터키에서 가장 그 핵심 지역들, 그러니까 이스탄불 같은데, 그리고 지중해의 유명한 휴양지죠, 안탈리아 이런데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지금 폭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뜬다라고 하면 그때는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투자 추천 드립니다. 그럼 저도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조금 팩트 체크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거로 인해서 저한테 외국 부동산 같이 가자고 더 이상 상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찾으실 곳은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동입니다. 가장 이국적인 감성과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곳이고요. 물론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은 없지만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외국인과 그리고 세계화가 될 곳이 바로 이태원동입니다. 그리고 이태원동은 그뿐만 아니라 많은 호재들을 품고 있습니다. 용산 자체의 거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를 받아줄 배후 주거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마포 쪽에서 받아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남 뉴타운이 받아줄 겁니다. 바로 거기가 이태원동이라는 거죠. 자, 그 이태원동의 바로 옆에 쪽에 위치한 것이 이제 용산민족공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22년은 용산민족공원에 대한 어떤 그 개발의 시작이다, 원년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한미연합사가 이제 올해 평택으로 이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사 보셨겠지만 용산공원이 300만 제곱미터 정도로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지역들도 또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산 민족공원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체육시설, 역사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가 이제 용산 민족공원에 대해서 크기만 크고 녹지 공간이 크고 뭐 쾌적하겠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서울의 가장 중심, 심장의 위치를 갖고 있는 중심에 그동안 우리가 여기를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 어떤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면 되냐면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거기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전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권의 안에 드는 바로 그런 가장 비싼 집들, 최고급 주거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 지역은 바로 그런 핵심 지역이 되기 때문에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용산은 특히 이 지역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난 정말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실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소개드릴 게 6호선 라인에 있는 이태원역 초역세권입니다. 2, 3분만 걸어가면 딱 나오는 이종 주거 지역입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또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말씀드린 용산공원이 가장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또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촌과 남산 그리고 여기를 잇는 이런 녹지 보행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생기겠죠. 이태원역 위쪽으로는 각국 그 외국 대사관들과 고급 주거 단지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남 뉴타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이 왜 좋을까요? 위치 보시면 위에 남산 있고 옆에 공원 있고 아래쪽엔 한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바라보는 남향 설계의 아파트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산 임수 위치죠.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주변에 유엔사 부지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그리고 고급 주거단지 이런 것들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뉴욕 센트럴파크와 닮은 그런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남 뉴타운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오늘 이제 투자를 여기를 왜 해야 되나? 이태원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6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그 10호, 9개 노선이 있고 10호선이라 불리는 신안산선역이 이제 2025년에 개통이 됩니다. 지금 6호선 라인이 상당히 저평가된 라인인데 사실 이태원역을 지나는 이 6호선 라인이 앞으로 우리가 꼭 주의해서 봐야 되는 저평가 라인입니다. 상권들, 핵심 상권들을 많이 지나고 있죠. 홍대, 합정, 그리고 여기 이태원 상권. 거기에서 앞으로 역세권 상권화에 대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바로 말씀드린 한남 뉴타운입니다. 한남 뉴타운. 자, 한남 뉴타운이 마주보고 있는 쪽이 바로 강남의 1급지,
반포, 그리고 압구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접근성이 있는다는 것은 여기에가 이제 반포가 우리가 30평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우리가 42억 실거래 찍었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남 뉴타운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한 50억까지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1구역은 그 해제 지역이고요. 2, 3, 4, 5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개발로 인해서 약 12,500가구 정도가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생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리고 한남 3구역과 2구역이 굉장히 가까운데 지금 이태원역에서 딱 붙어 있는 것이 2구역입니다. 그래서 2구역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년 11월에 사업 시행 인가됐고 내년에 관리 처분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고 지분 쪼개기가 거의 없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구역인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대장조 아파트죠. 지분 쪼개기가 좀 심하긴 했지만 여긴 또 나름대로 굉장히 럭셔리한 시설들을 많이 들어갈 겁니다. 뭐 마리나 요트 시설이라든지 스카이 라운지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그 강남에서 올라오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에서 동빙고역으로 들어오는데 한남 뉴타운의 3구역에서 진행하는 것은 보강역을 신설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이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과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호재들이 받쳐주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쪽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남에 있는 오늘 소개드리는 빌라가 4년 만에 처음 나오는 신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빌라 가격이 폭등할 이유를 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의 호재입니다. 위쪽으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과 환승역, GTX 노선들, 그리고 아래쪽 용산역 주변으로 해서 국제업무단지, 용산 정빈창구역, 이쪽에 대한 또 호재가 굉장히 또 이슈죠. 자, 그리고 캠프킴과 포함을 해서 이쪽에서는 요번에 신속 통합으로 인해서 청파 2구역이 요번에 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과 서울역, 그리고 여기에 1호선 경부선, 한강, 용산까지 이어지는 녹지 보행축, 이 계획도 세워져 있고요. 이게 공동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마포까지도 이어지는 보행축. 이 보행축이라는 것은 바로 관광축이죠.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도보로도 이 용산을 한 섹션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정비창구역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발표를 사실은 어제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늦어집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서울시와 용산구청 그리고 국토부와 시민단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용산 정비창 구역은 사실은 국제업무지구가 무산이 되면서 여기를 지금 10,000세대 정도의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정부가 한번 발표를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마지막 남은 유휴 부지고요. 그리고 한강을 또 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서울이 국제 글로벌 5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곳을 꼭 키워야 되는 미래 신산업 성장 기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임대 아파트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견이신지 많이 갈리시겠지만 저는 사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지금 용산구청에서는 원안대로 하자. 그리고 그 용산의 그 정비창 구역과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의 부지를 포함해서 10,000세대의 주거를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용산 정비창 구역의 부지에 있는 주거 비율은 30% 제한하고 나머지 70%는 업무 시설로 채워야 한다라는 게 바로 서울시 의견이고, 국토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대장동 사건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무조건 100% 공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만세대를 채워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둘이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지도 중요하고 주택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일자리, 먹거리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여기에 와서 여기서 돈을 쓰고 가고 그리고 이게 잘 돌아가야 이게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의견을 하나 보탭니다. 자, 그리고 용산이 지금 왜 앞으로 뜰 것이냐? 물론 이제 현대 쪽에서 대기업 쪽에서 용산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 자동차 연구단지라고 하죠.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합니다. 드론 택시나 그리고 뭐 로봇 택시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현대차 원효로 사옥 부지에 연구소를 개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드론 택시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시험 운행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쪽에서는 이미 삼성동의 현대 GBC의 본거지를 또 짓고 있지만 지금 이 UAM 사업을 통한 것뿐만이 아니라 낮은 전자월드 부지 여기도 지금 매입을 했죠. 여기를 이제 현재보다 10배 규모로 지금 초대형 상업시설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시면 개선문 있고 그리고 신개선문이라고 하는 라데팡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최대의 상업지역입니다. 바로 제가 볼 때는 나진온 월드 부지가 그런 최대 상업지역 라데팡스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철도병원 부지도 역사박물관과 또 34층 주상복합단지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남 3구역도 이미 대장주 아파트 현대가 수주를 했죠. 그리고 크라운 호텔 여기도 역시 바로 한남더일이나 나인원 한남처럼 이런 고급 주거시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쪽은 현대가 아마 줄을 이루면서 개발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을 들인다는 것은 앞으로 용산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의 지금 보시면 주거시설들보다는 지금 뭐 주거시설들은 보통 주상복합 오피스텔로 들어오고요. 아파트들은 이제 한남 뉴타운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세는 한남 뉴타운 쪽에서 굉장히 많이 그 시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는 우선적으로 주거 쪽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기회들은 그쪽에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먼저 이제 시작을 한 게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인데 여기가 이제 3대 마일스 산업단지죠. 마고 그리고 잠실 그리고 바로 여기 서울역입니다. 지금 조금 늦어졌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내년에 착공 들어가고 2027년에 완공이 들어갑니다. 강북의 코엑스다라고 불리고 있고 이미 이제 이 공사를 들어가기 위한 자원 마련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울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역에서는 앞으로 GTX A, B 노선 포함해서 이미 12개 노선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고 따라서 이 서울역을 교두보로 해서 들어와서 도보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지하철을 이용하든 가장 많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태원 상권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와 그런 상권의 그 발달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겠고 특히 이태원 쪽에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여기 보면 이제 링킹파크라고 그래서 용산공원의 하반부에 마치 그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통의 그 축이 생깁니다. 우리가 교통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이렇게 넓은 부지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까지 모이는데 교통이 막힌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원 하부를 인터체인지처럼 만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겨가시고요. 자, 그래서 시세 보겠습니다. 투룸 기준이고요. 마지막 신축입니다. 5억
그 8천만 원부터 이거는 이제 1.5룸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6억 8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이제 4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지금 최소 1억 8천에서 2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즘 용산에 오피스텔 갭 투자도 2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곳은 초역세권이면서 주변에 업무, 주거 이런 복합 시설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도시명 재개발 이런 것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의 진입조차 좀 불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꼭 잡으시길 바란다.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이사님 1:1 무료 상담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살아남는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지금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지원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했던 부동산 정보 체크 내용 저희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누구보다도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정보는 물론 맞춤 투자 계획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시장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슬키와 마스터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팀장님 어떤 지역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지역, 바로 서울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고 불리우는 신속 통합 기획과 관련된 그런 지역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강남 4구라고 하는 그런 지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서초구 서초동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소문나 있는 지역인데 그 주변 지역으로 해서 또 개발도 굉장히 많이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지역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핫한 지역과 또 계속해서 인기가 있었던 지역, 저희가 오늘 이렇게 두 지역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아직 개통은 안 되어 있는데요. 9호선 샘터공원역이 들어설 곳 인근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구조이고요.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단 입지부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지역. 강동구 고덕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선 지하철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5호선 명일역과 고덕역을 지나 상일동역이 있는 역에서 가까운 위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앞으로 지하철 노선 9호선의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그 샘터공원역으로 중앙보훈병원역에서부터 내정거장 떨어진 위치에 앞으로 샘터공원역이 생기게 됩니다. 샘터공원역, 오늘 살펴본 지역이 바로 고덕 2-2지구인데요. 고덕 2-2지구에서 도보 3분간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위쪽으로는요, 굉장히 큰 규모의 일자리와 또 상업지, 업무지가 형성이 되는 고덕 비즈밸리가 지금 공사 중인 모습, 그 인근에 바로 최인접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고덕 2-2지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아파트 이런 가격들, 고덕 그라시움이랄지 고덕 아르테온 84제곱 기준으로 현재 17억 원 정도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이런 미사신도시 같은 경우도 5호선의 연장 소식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굉장히 받침이 되었고 또 5호선의 연장 소식으로 인해서도 가격이 껑충 뛰었던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도로 여건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올림픽대로와 지금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다니고 있고요. 앞으로 개통될 구리 세종간 고속도로가 바로 최인접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의 여건망을 굉장히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왼쪽 편에는요 8호선의 연장 소식도 기다리고 있죠. 이러한 8호선과 9호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추후에 왕숙지구 별내와 왕숙지구로 연장 소식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유동 인구의 증가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지하철의 소식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덕동 같은 경우는요, 이 5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잘 받아볼 수 있겠는데 바로 그 도심, 3도심이라고 일컫는 그런 도심 지역의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5호선을 따라서 도심, 종로 지역엔 도심 CBD 업무 지역과 또 영등포, 여의도 권역에 이런 5호선과 9호선이 두 개 다 지나가게 되죠. 또 9호선 강남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접근성, 9호선 같은 경우는 또 급행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강남권의 주요 업무지를 관통하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봐도 서울 3도심의 이러한 중요한 업무지를 접근하기 굉장히 쉬운 모습들, 여기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접근성도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 바로 강동구 고덕동 되겠습니다. 네, 서울의 이 다양한 도심을 지하철과 또 도로로 손쉽게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입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발표된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총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었죠. 강동구 같은 경우도 천호 A-1, 2구역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강동구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요. 이런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구별로 매년 하나씩 선정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었는데 총 세 군데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재개발 열풍 가장 센 곳도 용산이 될 수가 있겠는데 용산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용산. 하지만 경쟁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요. 용산 11개 지역이 지원을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만 봐도 경쟁률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이 지역이 가는 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조합이 사업이 주체가 되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또 굉장히 정비구역 지정까지 빠르게 지정이 된다. 그래서 기존의 재개발 사업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입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덕 2-2지구, 아까 말씀드렸던 고덕 비즈밸리 바로 건너편에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샘터 공원역 9호선 연장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좌측과 우측에 공원에 쌓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 공세권과 또 한강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한강의 프리미엄까지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주변 지역의 학교, 초중고가 또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서 굉장히 손색 없는 지역이 바로 고덕동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고덕 그라시움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상일동역으로 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9호선과 5호선이 갖는 그러한 입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9호선의 연장 소식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9호선 황금 라인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 이곳으로 들어서게 된다. 또 주변 지역만 보더라도 고덕 1-1지구와 고덕 2-1지구 주변 지역에 비해서의 이러한 평당가 자체가 이 지역에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샘터 공원역을 빼놓을 수 없겠죠. 또 역세권 시프트랄지 신속통합기획 그러한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되더라도 굉장히 좋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 역세권 시프트로 해서 준주거지로 탈바꿈이 된다면 35층에 이르는 초고층 건물들,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고덕 2-2지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덕 2-2지구 건너편에 고덕 비즈밸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곳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또 상업지와 업무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앞으로 이곳에 이케아몰이 들어서게 될 예정인 모습들까지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안에 고덕 비즈밸리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150여 개의 회사들이 입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곳 첨단 R&D 연구센터와 대형의 유통상업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뭐 아이파크몰 그리고 CGV 이러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지와 업무지가 형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케아 들어오게 되고요. 이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가 9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일자리가 또 굉장히 많이 창출되는 효과까지 받게 되는데, 일자리 3만 8천여 명에 이르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모습들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5호선과 9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인구가 이곳을 또 방문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이케아가 또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케아 굉장히 큰 이러한 상업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케아 3호점 1호점과 2호점 같은 경우는 고양과 광명에 들어왔었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9호선의 연장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상권의 집가 상승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개발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호선의 연장 소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보훈병원에서부터 내정거장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중앙보훈병원역에서부터요 종합운동장까지 12분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런 노선이 개통이 된다면 내정거장, 강남권까지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또 지하철 노선이 생기게 된다. 또 더군다나 이게 9호선 같은 경우는 급행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은 물론 영등포와 여의도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센터 공원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9호선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또 건설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리에서부터 세종에 이르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 재정 사업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빠르게 이러한 힘입어서 굉장히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 1,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1단계 사업으로 구리 하남에서부터 안성까지 개통이 되어지고, 2단계 사업으로 안성에서 세종까지, 그로 인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이런 접근성이 향상되어지는 모습들 만나볼 수 있겠고요. 또 도로에 이런 분산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죠. 중부고속도로와 또 경부고속도로, 그곳에 있는 교통량을 흡수해서 또 이런 교통량의 분산 효과로 인해서 지역을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로의 도로에 개선만까지 받쳐주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있어서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지, 또 인구는 얼마나 유입되는지 이런 부분들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고덕동, 서울 곳곳의 도심으로도 연결도 편리하지만 지금 고덕 비즈밸리로 인해서 직장인 임차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주변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투룸의 다세대 주택의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대가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금액대 5억 9천에서 5억 9천5백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 시세 약 3억 3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한거 투자하셨을 경우에 2억 6천에서 2억 6천5백만 원의 투자 금액 발생하시겠고요.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00에서 월 120에서 130의 월세 수입도 가능하십니다. 대출이 된다는 전제하에 예상 대출액 2억 6천만 원 정도 일으키시면은 예상 실투자 금액 2억 8천에서 2억 8천5백만 원의 투자 금액 발생하시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시세까지 짚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같이 가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3호선 교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5억 4,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일단 입지부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나볼 지역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동입니다.
서초구 이런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라고 정평이 나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와 도로 여건, 대중교통의 요건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우선 서초 1동 주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는 교대역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교대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는 남부터미널과 또 위쪽으로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또 지방으로의 접근성, 여기에 경부고속도로에 최인접해 있기 때문에 버스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망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2호선에 3호선, 7호선, 9호선, 4호선이 있기 때문에 서울 어디로든 접근하시기에 편리한 대중교통의 환경 만나볼 수 있겠고요. 또 주변에 이런 테헤란로의 벤처산업벨트와 또 아래쪽으로는 R&D 연구산업벨트 등의 접근성 굉장히 탁월하겠죠. 또 위쪽으로는 K뷰티, 성형미 의료산업 관광벨트의 이런 9호선의 황금 라인까지도 직주 근접이 굉장히 탁월한 모습들. 여기에 강남역의 상권을 바로 인접해서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 되겠는데 직접 와서 이곳을 현장을 보셔야지 잘 아시겠지만은 동네가 굉장히 조용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권이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안 같은 경우는 고급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역의 상권 마주할 수 있고요. 또 서초의 법조타운,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이러한 굉장히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 만나볼 수 있겠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상권이 확대되어지는 모습들까지도 만나볼 수 있겠는데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부지 이곳도 앞으로 해서 서초대로를 따라서 개발될 계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학군 또한 굉장히 우수한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겠는데 바로 옆에 서울교육대와 주변의 초중고 또 서희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굉장히 학군도 우수한 모습들. 여기에 주변의 생활 인프라, 대형병원, 서울성모병원과 신세계백화점 등도 지금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끊기지 않는 그런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남역도 마찬가지겠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서리풀 공원의 그 아래쪽으로 지나는 서리풀 터널의 개통으로 인해서 지역 이동성이 더 확대되어지는 부분 위쪽으로의 또 정보사부지의 또 개발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입지와 호재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살펴봤던 강동구 고덕동이 최근 핫하게 떠오른 곳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서초구 서초동은 늘 인기가 있어 왔던 곳이죠. 강남과 인접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서초구 서초동 현재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정보사부지의 또 개발, 이러한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서리풀 공원 안쪽에 있던 이러한 정보사 부지가 안양으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 부지를 MDN그룹이 매입을 하게 되었죠. MDN그룹은 이 부지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개발시키겠다는 그러한 구상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곳에 대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장, 복합문화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인데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IT와 바이오,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된 회사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우수한 인력들이 받쳐지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옆에 이러한 법조타운의 이런 우수한 인력들, 또 정보사 부지의 우수한 인력들, 이러한 인력들이 계속 주변 지역에 또 거주를 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집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초대로 개발 계획, 바로 지구 단위 계획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강남역과 교대, 서초역에 이르는 이러한 도로가 두 번 지역에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이러한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이 일대가 개발이 될 예정인데 이 안에 58만여 부지의 종상향이 계획되어져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용적률 1000% 상향이 되겠죠.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건 같은 땅이더라도 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게 되는 모습들, 업무지도 확장이 되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주변에 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도 제한 완화로 굉장히 높은 250여 미터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들이 이곳으로 들어서게
들어서게 되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 상업과 업무, 쇼핑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자세하게 보면요. 코오롱 부지, 현재 이종 일반 주거지가 앞으로 종상향을 받기 때문에 준주거지로 탈바꿈이 되어진다. 또 기부 체납으로 인해서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 여기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소식까지 같이 받아볼 수 있는 코오롱 부지 또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삼성, 서초의 삼성타운, 이곳이 있는데 그 옆으로 롯데 칠성부지가 있습니다.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물류센터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곳이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최고 250m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들이 계속해서 서초대로를 따라서 확장되어진다. 그로 인해 강남의 이런 상권들이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확대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받아볼 수 있는 대형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아래쪽으로는요, 양재 R&D 연구센터들이 굉장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4차 산업과 관련된 AI 산업이 지정된 육성된 그런 허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4개의 권역과 5개의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하고 또 기업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구가 조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안에 뭐 공원과 이런 것도 조성이 되어지지만은 또 대규모의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이곳으로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또 적재적소에 수혈될 수 있는 미국의 이런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처럼 우수한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수혈될 수 있는 학업의 길도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러한 또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이 소식을 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약 7km 구간에 지상부에 있던 도로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공사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러한 부분들이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먼저 첫 번째로 도로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지상부에 어떤 시설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지하에 또 도로가 다니게 됨으로써 1차적으로는 도로의 상황이 좋아진다. 막히는 구간들 없이 지역 이동을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로 지상부의 공사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바로 어떠한 업무 시설이나 상업지나 또 공원들이 이곳에 들어서게 되는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따라서 길마중길이라고 하는 길이 옆쪽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다리 밑으로 차가 지금 지나다니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동네 지역이 갈라진 모습까지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안 좋은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길은 굉장히 우리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도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하로 내려가게 됨으로써 지상부에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러한 공원의 형태와 또 업무지와 상업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현 시점에서 부동산은 지금 현재가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개발들이 시작되고 완공이 되어지고 추후에 상을 본다면 그때 가서 상을 봤을 땐 가격이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시작이 되기 전에 한번 발빠르게 이러한 주변 지역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하면 법조타운이 먼저 떠올라서일까요? 강남에 인접해 있어도 괜히 좀 더 조용한 느낌이 강했는데 이렇게나 지금 개발 예정 이슈들이 활발하게 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시세 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 주변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서초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금액대 5억 4,500에서 5억 9,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 전세 금액 약 5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4,500에서 9,500만 원의 금액의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런 강남권의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이 금액에 바로 투자 가능하신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또 취득세도 아껴볼 수 있는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6억 원 이하의 금액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취득세 85% 감면이라는 혜택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주택수에 따라서 그러한 혜택도 받아볼 수가 있겠죠. 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대상 대출 금액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억 9,500에서 3억 2,500만 원에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 서초구 서초동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자, 김기현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화요일에는 1:1 무료 상담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일요일에는 서울 재개발 지역 분석 및 또 투자 방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자, 자세한 일정과 또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정보체크 함께해 주신 김기현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 체크해본 정보체크,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 노란 톡방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